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전광영입니다. 오늘의 전황, 이거 오래간만에 하죠. 그동안 몸이 아파서 좀 쉬었는데 다시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전황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 군 현지 지휘부가 거의 괴멸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러시아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Military of Defense of Ukraine,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올라온 전황 보고입니다. 이 전황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뒤에 지도가 나오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지도를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보고서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러시아 군사 침략에 대한 영웅적인 저항의 35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산업단지와 물류 인프라 기관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흑해에서는 크루즈 미사일 해군기지에 캘리브를 장착한 함정이 있습니다. 흑해 여기죠. 여기면 주로 때리는 데가 이렇게 퍼집니다. 전역에 다 해당됩니다. 마카로프 호위함에 탑재된 캘리브 미사일 시스템의 보급이 세바스토폴 해군기지에서 완료됐습니다. 이 세바스토폴이 여기 있습니다. 또 러시아군의 추가 정원 부대가 참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이르핀 지역, 부차 지역, 호스토멜 지역 이런 데 있던 러시아군이 일단 물러났죠. 어디로 갔냐면 주로 벨라루스 쪽으로 일단 후퇴를 했죠. 부대의 재편성 또는 재배치를 위해서 간 겁니다. 이를테면 3개 대대가 물량이나 인원의 손실로 인해서 다시 2개 대대로 만들어서 다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재배치가 되고 있는 지역을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쪽 벨라루스 인근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쪽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쪽하고 체르니히우 쪽이죠. 이쪽이 다 국경 바깥이 러시아 땅입니다. 저쪽은 벨라루스 쪽이고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효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동부 군관구의 대부분의 징집병들은 군 부대와 사단들의 상설 배치 지점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는 러시아가 추가로 부대를 조성할 기회가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뭔가 병참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추가 병력 투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적군은 일시로 점령된 남부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제하기 위해서 군민정부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게 뭐냐? 군민정부, 군과 민이, 즉 러시아 군과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민간인을 뽑아가지고 정부를 하나 구성해가지고 괴뢰정부를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은 헤르손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헤르손 지역의 괴뢰정부 구성을 위한 국민투표 준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헤르손이 여기 있죠. 현재 점령되어 있는데 일부 지역은 또 우크라이나군이 탈환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헤르손 지역에서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이 땅도 자기네들이 꿀꺽 삼켜버리겠다는 거죠. 빨리 이 지역을 수복해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볼린 방향에서는 벨라루스 공화국의 루니네츠 핀스크 정착촌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군의 공수부대가 관측됐는데 아마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한 부대인 것 같습니다. 동부 군관구 재편성은 폴리시아 방향으로 계속됩니다. 이들 유닛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은 북쪽 방향에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점령자들은 파괴와 정찰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병참 보급을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일 내로 러시아군은 체르니히우시를 봉쇄하는 추가 임무와 함께 그들 군대의 이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부대에 대한 포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르니히우 하면은 바로 러시아하고 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체르니히우 시를 봉쇄하는 임무와 함께 이 군대가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포격을 더욱더 심하게 할 것이다. 부대가 이동할 때 자기 부대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포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거죠. 이 체르니히우에 있는 부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키이우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동부 돈바스 쪽으로 빠지겠죠. 슬로보잔스키 방향에서는 적군이 하르키우를 계속 봉쇄하면서 도시를 포격하고 있습니다. 이지움시 지역에서 포병부대가 이동하고 있고, 특히 이전에 철수한 부대를 재편성해서 공격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방향에서는 점령자들의 주요 노력은 포바스나 루비즈네의 정착촌을 장악하고 마리우폴을 점령하는 데 계속 집중했습니다. 마리우폴이 아직도 함락이 안 됐어요. 대단하죠. 적군은 포파스나 루비즈네, 노보바무티브카, 마린카 그리고 졸로타니바 지역에서 공격작전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점령자들이 공세를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크리마토르스크와 포크로포스크 방향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스비트로다르스크 방향으로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스버그 지역에서는 적군이 전력을 회복하고 보급품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계속 병참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국방군 부대는 오르르브, 자그라디브카, 코츠베이에프카 등의 정착촌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했습니다. 수복을 한 거죠. 적군은 이전에 잃었던 점령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로프카 지역으로 공격작전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유효한 정보에 따르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유효한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략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 군 지휘부는 고위 장교들 중 여러 명의 군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하나씩 보십시오. 러시아군 세르히 키젤 제1기갑군 중장이 해임되고 러시아 제6군 중장인 블라디슬라브 예르쇼프 장군은 해임과 동시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와우, 해임시키는 것도 부족해가 그냥 잡아가네요. 제35군 부사령관 세르게이 니르코프 소장은 중상을 입었고 36군 부사령관 안드레이 세리츠키 소장도 중상을 입었고 41군 부사령관 안드리 수코베츠키 장군은 사망했고 야코프 랴잔세프 제49군 중장은 사망했고 중상 사망. 마지막으로 미카일로 주스크 제58군 중장은 해임과 동시에 또 체포가 되었다고 하네요. 해임과 동시에 체포된 중장이 둘, 해임은 하나, 중상이 둘, 사망이 둘. 이거 군 현장 지휘부가 싸그리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왜 해임과 동시에 러시아군에 체포가 돼 갔을까요? 이상하죠? 반역을 기도했는가? 끝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믿습니다. 침착하십시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매일 많을 때는 5개씩, 적을 때도 한 서너 개씩 이렇게 전황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외국인들도 이걸 많이 읽고, 특히 기자들은 이걸 읽고 여기서 발제해서 보도를 하죠. 지금 읽은 거는 한국에서는 아직 보도가 안 된 것들입니다. 아마 오늘 낮에 보도가 되겠죠.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시간은 새벽 3시 52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